시엠이 유튜브 좀 하겠다는데 웃어 이 자식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100만 유튜버신데 이게. 뭐? 100만? 아버지한테 합방 한번 시작해라. 응, 알았지? 잘생겼다 아버지. 안부 전해래. 그래 100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쩌다 김쌤입니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제 지인들이 유튜브 방송을 해라, 왜 안 하느냐, 해야 된다 말들이 참 많았는데 근데 제가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뭐 잘할 수 있을 자신도 없고 그러면 기계적인 이런 것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그래서 해야 되겠다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 사람들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이런 내용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 내가 이런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저한테 그렇게 추천을 하는 지인들 만나가지고 이 얘기를 했죠. 내가 이제 이런 걸로 한번 유튜브 방송을 해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반응이 지금에서 어쩌려고 그러냐. 하라 할 때 안 하더니 지금은 늦었다 등등등 굉장히 뭐 비난 스키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 전에 막 하라 할 때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하지 마라 하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늦었다. 때가 아니다. 잠깐만, 근데 있잖아요. 이 때라는 게 과연 누가 정해주는 거냐고. 나라에서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이건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이런 기간을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그 때가 있다고 할까? 근데 그게 제 생각은요. 이 때라는 거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져요. 결과가 좋으면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네가 바라 성공했잖아. 늦게, 침착하게 잘 준비해가 시작했으니까 네가 성공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찍 해도 칭찬받고 늦게 해도 칭찬받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근데 결과가 안 좋으면 너무 일찍 시작했으니까 네가 망했잖아. 실제로 있습니다. 제 선배 중에 참 그 형 이름 이야기 못하는데 그래요.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 형은 생수 장사를 너무 일찍 시작했어요. 뭐를 누가 돈 주고 사먹노? 정신 있나 없나? 이런 시국에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생수 장사를 시작했다가 쫄딱 망하고 와이프하고도 헤어져. 형 미안한데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가 망했잖아. 남들 실컷 냉동 삼겹살 붕 물 때 안 하다가 엔제 해가지고 봐라 장사 못 닫게 생겼잖아.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결과가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안 좋으면 일찍 하든 늦게 하든 욕먹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딱 생각해보니까 제 머릿속을 탁 스치고 지나가는 게 방송 데뷔를 몇 년에 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나이로 37살에 제가 방송 데뷔를 했더라고요. 37. 마흔을 눈앞에 둔 나이잖아요. 그 나이가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위험한 승부수를 안 두죠. 네, 그때 망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저는 37이라는 나이에 더 나이 들기 전에 뭔가를 한번 해보자. 뭐 할까?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프리랜서 사무실에 있던 김재동이 폭서클럽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거기서 뭐 윤도현의 러브레터다 해서 등등등 다른 프로그램으로 승승장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저 프로그램의 무대에 서면 나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뭐 개인기도 없고 연기력도 안 되고 잘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본 영화 그 선생 김봉도라는 영화가 떠올랐어. 거기 무슨 승원입니까? 차승원. 차승원. 예. 차승원이라는 선생이 그 돈 밝히는 선생이잖아요. 그죠?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어쩌다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그거랑 생각이 연결이 됐어요. 옛날에 우리 학창 시절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코미디 소재를 접목시키면 어떨까? 그런 선생님 많았잖아요. 돈 밝히는 선생님, 뭐 조폭 같은 선생님, 납상하는 선생님 진짜 많잖아요. 추억 속에 정말 은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은 선생님도 있지만 안 그런 선생님도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코믹하게 한번 녹여보면 어떨까? 이 큰 기둥이 딱 잡히니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기억나는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함무라비 법전의 그 룰을 적용해가지고 애들에게 벌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당구장 학생 출입이 안 되니까 당구장 갔다가 걸린 놈들은 당구식으로 처벌해요. 나와. 당구 치다 걸린 놈 나와. 큐대로 학생을 빡 찌릅니다. 그러면 찔린 학생은 3쿠션을 맞고 돌아와야 돼요. 교실에서 찔림 어떻습니까? 이쪽 벽에 한 번, 저쪽 벽에 한 번, 이쪽 벽에 한 번 맞고 돌아와야 돼요. 아니면 한쪽 벽에 3번 부딪히는 놈도 있고 뭐 지나가다 웃기다 그런 놈도 있는데 3번을 부딪혀야 돼요? 뭐 할 수 있겠죠. 맞는 것보다 낫잖아. 그죠? 근데 운동장에서 당해봐야 죽습니다. 벽이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에서는. 여기서 찌르면 저쪽에 철봉에 가서 평행봉에 갔다 이렇게 와야 돼요. 이런 선생님들 모습이 막 주마등처럼 쫙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한 5분짜리 원고를 쫙 준비를 했죠.
준비는 됐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수소문 해서 그 메인 작가 전화번호를 알았죠. 그래서 저는 대구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럼 내용을 메일로 보내보시오. 보냈죠. 그랬더니 재밌네요.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2004년 7월 1일 날 서울 올라가서 작가 PD 미팅을 하고 이틀 뒤에 촬영합시다. 바로 녹화가 결정된 거죠. 다른 사람들은 원고들 가서 수십 차례 미팅을 하고 결정되는 건데 저는 이틀 만에 기회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나이가 37살이었어요. 지금 개그 콘서트나 뭐 예능 프로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김준현, 뭐 유민상 이런 친구들 전부 신인 때 일이죠. 근데 그 친구들은 20살 이럴 때인데 저는 37살. 그 나이에 거기 가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그때 20살, 21살이었어. 선생님 역할을 했을 때 그게 제대로 와닿았을까요? 그냥 어린 친구가 선생님 흉내낸다 이랬겠죠. 근데 저는 글쎄 뭐 태생적으로 좀 노안으로 출발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30대나 지금도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와, 저 사람 진짜 선생님이다. 가짜 선생님이다. 4개 했는데 좀 정답 좀 가르쳐 주시오. 그 정도로 사람들이 제 이 선생님 연기에 이제 몰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7세에 데뷔를 한 게 오히려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망설이다가 이 나이에도 시작을 한 게 유튜브 뭐 이 실버 분들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늦으면 어때? 이게 뭐 늦은 건지 2년 뒤보다는 빠른 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더 늦은 나이에 시작했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제목이 어쩌다 김쌤입니다. 어쩌다 김쌤. 제가 어쩌다 보니까 김쌤이라는 캐릭터의 주인공이 됐고 어쩌다 보니까 가짜 선생님으로 출발해서 지금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이처럼 우리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아이 아빠가 돼 있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혼남이 돼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바라본 시각에서 때로는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도 흘리면서 우리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보면 또 정치 이야기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채널 이름이 어쩌다 김쌤입니다. 지금 제가 강연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어쩌다 갑자기 생각이 난다 그러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대면이라서 어쩌다 김쌤 채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한번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하고 그리고 박수 쳐줄 만하고 함께 감동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